번역 단계라는 것은 글쓰기에서 아이가 계획했던 내용을 실제 글로 옮겨 적는, 즉 초고를 써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보통 글쓰기에 드는 전체 시간 중 약 30에서 35%를 이 단계에 할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문장이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문법과 구두점이 적절해야 하며, 의미가 잘 전달돼야 하고, 문장들이 단락으로 잘 묶여야 하며, 또 읽는 사람에게 맞는 어휘와 문체로 써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조건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아직 주의 집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엉뚱한 철자나 흘림체 같은 걸 보면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표준 철자나 정자 쓰기에 익숙해지니까요. 오히려 철자나 문장을 완벽하게 쓰라고 강요하면 아이의 사고가 방해를 받아 글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단어를 소리내어 중얼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다가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을 휴지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글을 쓰는데 필요한 단어를 기억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억지로 막지 않아도 됩니다. 발성화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줄고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휴지는 어른들도 글을 쓰거나 말할 때 흔히 겪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초고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단락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단락은 글의 기본 단위라서 내용을 조직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페이지를 읽기 좋게 나누는 역할도 합니다. 단락을 잘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단락은 중심 주제를 기준으로 내용을 엮어야 해요. 단락의 첫 문장은 주제를 소개하는 토픽 문장이어야 하고, 이 문장은 요약, 주장, 질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은 주제를 발전시키면서 예시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단락으로 이어질 흐름을 예고하는 게 좋아요. 또 단락이 잘 구성됐는지를 점검하려면 각 단락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해보거나 토픽 문장을 표시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문장들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됐는지, 글 전체가 제목과 잘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시그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순서를 표시하거나 이 글에서 다룰 주요 아이디어는 과 같이 안내하거나 글 끝에 요약 문장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처럼 독자의 주의를 끄는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런 신호는 아이가 글을 구조적으로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번역 단계에서는 완벽한 문장보다 아이가 글을 이어쓰고 단락을 만드는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실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격려해주는 것이 아이의 글쓰기 발달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